일제강점기 시절 좌익 계열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이자 북한의 정치인 김원봉에 대해 알아보자. 김원봉은 1898년 9월 28일 경남 밀양에서 아버지 김주익과 어머니 이경념 사이의 두 아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서당에서 한문을 배워 8살 때 통감을 읽었고 11살 때 밀양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였다. 그리고 1913년 경성부로 가서 중화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다니다가 중퇴하고 중국으로 무전여행을 떠났다. 이때 김원봉은 스승이자 고모부였던 백민, 황상규가 창설한 대한광복회의 항일무장 투쟁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1917년 황상규가 김원봉과 김두전, 이명건을 의형제 맺게 하고 각각의 호를 지어주었다. 김원봉은 약산, 김두전은 약수, 이명건은 여성이라는 호를 갖게 되었다. 1918년 김원봉은 김약수, 이여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에 있는 금능대학에 입학하여 영어과에 진학하였다. 1919년 3.1운동의 소식이 전해지자 김약수와 이여성은 귀국하였고 김원봉은 길림으로 갔다. 같은 해 2월 만주로 건너가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학 및 폭탄, 제조법 등을 수료하였고 11월에 뜻을 같이 하는 김원봉, 윤세주 등 13명의 단원들을 포섭해 의열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암살 대상으로는 7가살에 해당하는 자들로 정하여 움직였다. 의열단이 거행한 제1차 거사는 1920년 조선 청덕부를 폭파하려는 일명 밀양 폭파 사건이다. 하지만 곽재기, 이성우, 신철유, 김수득, 한봉근, 윤세주 6명이 서울 인사동 어떤 중국 요리집에 모여있다가 김태석 경무와 그 부하들에게 체포되어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6월 16일 모두 16명이 검거되고 단장 황상규도 체포되어 김원봉이 단장을 맡게 되었다. 이후 김원봉은 의열단원들을 시켜 1921년 조선 청덕부 폭탄투척, 1923년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1924년 도표공성 폭탄공격미수, 1926년 동양척치계사 폭탄투척 등 테러를 일으켰다. 그러나 김원봉은 단발적인 항거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정식적인 군대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원봉은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해 순원의 삼민주의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이들도 접하게 되면서 졸업 후 조선민족혁명당을 창설하였다. 또한 레닌 정치연구소와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웠고 장세스 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영향으로 공산주의에 점점 물들어갔다. 1938년 조선의용대를 편성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의 혼란에 많은 부대가 공산당에 합류하게 되어 그가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김원봉은 광복군에 합류하게 된다. 임시정부는 김원봉을 공산주의자로 배척하였으나 병력이 시급했던 임시정부는 그를 국무부장과 부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 후 조국으로 돌아온 김원봉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믿지 않는 김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946년 2월 김구가 이승만과 비상국민회의를 만들고 임시정부를 계승할 것을 공표하자 김원봉은 임시정부와의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 이후 김원봉은 남조선 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좌파 계열인 민족주의 민주전선에 합류하였다. 김원봉 포함 여운영과 박헌영 같은 좌익 계열 인사들이 훗날 북한에서 고위직들을 맡는 공산주의자가 된다. 1947년 김원봉은 총파업을 대우에서 지도했다는 혐의로 악명 높은 친일 고문경찰 노독슬에게 체포되었다. 체포되었을 때 김원봉이 노독슬에게 심한 고문을 당한 설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한다. 이후 남한공산당의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등으로 미군정이 민족주의 민주전선과 좌파단체에 대한 탄압과 소탕에 나서자 박헌영, 백남훈, 허원 등의 고위직 인사들은 월북하였고 김원봉은 남한에 더 머물렀다. 그 후 좌우 합작운동을 주도했던 여운영까지 사망하자 김원봉은 더 이상 설 곳이 없고 위협을 느껴 1948년 4월 9일 남북에서 정부가 수립되기 전 마지막 회담인 평양의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북한에 그대로 남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다.
그는 북에서 8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김원봉은 남조선 출신이라는 지분을 통해 북한 정권 수립에 핵심 인물로 참여할 수 있는 배려를 받았다. 그리고 국가검열상에 올랐고 김원봉은 수상 김일성, 부수상 박원영, 홍명희 등에 이어 북한 정권 서열 7위로 명시되었다. 정권 수립 후 북한은 남침 준비에 들어갔고 1949년 김일성은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찾아가 전쟁 승인을 수차례 요청했다. 1950년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쟁 승인을 받아 6.25 전쟁을 일으켰다. 김원봉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전쟁 수행 노력에 적극 협력하였다. 또 전쟁 기간 동안 그는 간첩을 난파하고 훈련하는 일을 맡았고 북한군의 식량을 생산하는 일도 하였다고 한다. 1952년 3월 19일 김원봉은 북한이 6.25 전쟁 공훈자에게 수여하는 노력훈장을 받았다. 1958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되면서 모든 정치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해임 직후 김원봉은 도주하고자 온갖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체포되었다. 그 후 김원봉은 김일성에게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사주를 받은 국제간첩이라는 제목으로 향년 60세에 숙청당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정권에 공헌한 공산주의자로 인식되어 독립운동 경력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